네, 안녕하세요. 맹당입니다. 제가 요즘에 택시를 타고 있어가지고 택시 유튜버가 돼버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6시 10분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오는 바람에 목소리가 좋지는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제 택시를 시작을 해볼까? 하시거나 아니면 택시를 하고 계신데, 돈이 좀 안 된다 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요 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불과 뭐 이제 한 2주 정도 택시 일을 해봤지만, 어쨌든, 숫자로, 팩트로 한번 조져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만듭니다. 자, 저희 회사 일단 환경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기본급이 220이고요. 세후로는 아마 198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아직 월급을 받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요 숫자는 기존에 제가 회사 다닐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한 10% 정도 빼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후로. 그리고 만근일수는 26일. 요 세후 금액을 나눠보면 세후로 저는 하루에 76,154원을 받습니다. 만근을 했을 때.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별 산학금이 24만 5천 원이에요. 참고로 저는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표가 있는데 옆에 표는 배달을 했을 때 평균 통계를 나타낸 표고요. 배달 같은 경우에 12시간을 근무하면서 시간당 매출을 15,000원 정도 했을 때는 일 매출은 18만 원, 그리고 순이익률 83% 정도를 잡는다면 15만 원 정도가 내 손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금액을 근무 시간 12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시급은 12,450원이 되겠네요. 제가 11월 21일 날 첫 출근을 했어요. 차를 받고 바로 나왔죠. 여기 표를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출근은 제가 기름을 넣고 일을 딱 시작한 시간을 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퇴근은 제가 마지막 콜을 받고 고객이래. 이제 손님을 내려주고 딱 끝난 시간, 그 시간입니다. 제가 도착지에 도착하고 나서 저희 집에 오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은 시간이에요. 딱 순수하게 제가 스타트를 딱 끊고 마감을 딱 끝냈을 때의 시간을 표기한 거고, 요 시간에서 요 시간을 빼면 그날의 근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21일 날 같은 경우에는 1시 반에 출근해서 새벽 3시 반에 일이 끝났다. 그래서 14시간을 근무를 한 겁니다. 요날 매출액은 25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별 산학금 24만 5천 원을 25만 5천 원에서 빼면 기본급 7만 6,154원을 제외하고 저한테는 만 원이 떨어지게 되죠. 참고로 저희 회사는 추가금에 대해서는 100% 기사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실 거예요. 뭐 어떤 회사는 이 회사처럼 100% 지급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9대 1, 어떤 데는 뭐 6대 4, 7대 3. 그거는 사정마다 다른데, 그거는 이제 회사를 알아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어떤 회사들을 구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숫자 그대로를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처한 환경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제가 계산을 봤는데 6대 4인데는 뭐 일별 산학금이 낮다든지, 뭐 9대 1인데는 뭐 또 기본급이 낮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일정 부분 이상, 뭐 예를 들어서 700만 원, 8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렸을 때 받는 금액은, 실제로 받는 금액은 대동소이합니다. 한 10만 원 내에서 그냥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지역이 다르면은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그래서 요날 같은 경우에 11월 21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본급 76,154원을 세후로 받게 되고, 기본급 외에 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겨서 저는 이날 총 수입이 86,154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86,154원을 근무 시간 14시간으로 나눠보면 7,438원이 되는 겁니다. 돈이 안 되죠. 지금 최저임금이 만 원대인 이 시대에 택시를 14시간 몰아가지고 7,500원도 안 되는 돈을 벌었다, 시급으로.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요날은 첫날이에요. 첫날. 제가 차도 처음 받아보는 차고, 기기를 만지는 거나 뭐 카카오, 저는 가맹이거든요. 콜이 떴을 때 수락하는 방법이네, 이런 것들이 되게 서툴 때라, 그리고 서울 지리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요날 같은 경우에는 비가맹이었어요. 가맹이 된 지는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거든요. 여태는 비가맹이었어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쭉 이제 숫자들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시급이 많이 들쭉날쭉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한번 보시면 여기 요 날은 제외를 하고 시급이 좀 낮은 날 7,000원 이하인 날이 11월 28일 그리고 12월 1일. 택시 회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12시간은 기본적으로 타야 된다, 택시는. 그 이유가 이 산악금 때문이에요, 산악금. 산악금을 일정 부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 시간을 채우는데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뭐 진짜 잘하시는 분은 뭐 8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조금 모자라서 10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저처럼 일단은 산악금 이후에 버는 돈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시급은 높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산악금을 제외한 그 추가 시간을 길게 할수록 돈을 많이 벌게 된다, 결국에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시급이 낮은 날, 근무 시간이 짧았던 날 빼고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과연 진짜 이게 택시가 돈이 되나? 돈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배달도 해보고 제 개인 사업 청소일도 해보고 택시도 해봤을 때 택시가 뭐 딱히 시간을 많이 투자한 거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버냐? 많이 버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을 투자할수록 돈을 버는 건 맞다. 그거는 한 가지 팩트를 제가 명확하게 숫자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근무 시간이 12시간에 준하는 날짜만 시급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요 첫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하고 11월 22일부터 배달을 했을 때 그 시간당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오냐, 이거는 사람마다 또 달라요. 또 어떤 골빈 사람들이 또 막 와서 야, 배달해서 시간당 매출 나는 2만 원 찍는데 3만 원 찍는데 나는 하루에 근무 뭐 14시간 하는데 이딴 소리 할까봐 제가 그냥 부연 설명 드리는 건데, 모든 환경은 저가 이때까지 기록하고 했던 것들에 기반을 한다. 그 점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아마 대동소이할 거예요. 예. 참고로 요 배달은 인천 기준입니다. 인천 기준으로 제가 몇 달 동안 여기 근무표 요렇게 있죠. 예, 요게 이제 제가 배달을 하면서 그달 제가 근무한 것들을 다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예, 제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뭐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다 이렇게 일일이 다 표기를 해 놓은 거예요. 예. 전에 뭐 제가 이거 배달하면 보통 한 80% 정도는 남더라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골빈 사람이 야, 뭐 배달해서 뭐 80% 남냐? 너 CT 타냐? 이렇게 말씀하신, 저 참고로 엑스맥스 300cc 타고 있습니다. 골빈 소리 좀 그만하세요. 계산도 안 해보고 막 이렇게 무지성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보면. 자, 여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12시간에 준하는 그보다 높은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지지 않는 이상은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13,600원의 평균 시급을 받는 이 택시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무 시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아니면 진짜 그 도로의 핫포인트들만 잘 골라서, 그리고 장타를 타더라도 복귀콜을 잘 받을 수 있는 데를 골라 타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 경험이 쌓여야 좀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고 터무니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택시는 약간 운도 좀 따라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동네에서 콜이 일단 들어와야 될 거고, 그 콜이 나한테 꽂혀야 될 거고, 그 콜이 뭐 영양가 없는 콜이 아니고 영양가가 있는, 시간당 매출이 뭐 거의 뭐 3만 원에 준하는, 그 이상 준하는 콜이어야만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그냥 평균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숫자만 한번 보면 대략 한 12시간 정도 그에 준하는 그 이상을 타게 되면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벌 수 있다. 그러면 뭐 한 3,000원 정도는 위험수당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정도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배달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사실 배달보다는 지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밝혔듯이 배달하게 되면, 지금 오늘 엄청 추워졌잖아요. 지금 영하 7도 뭐 이렇게 됐는데, 그 우주복이라고 하죠. 그 배달하시는 분들이 입는 그 특수복 있어요. 특수복. 그 막 바람 안 들어오게 하는, 그 안에 막 깔깔이 입고 막 이렇게 다 입어도 엄청 춥습니다. 특히나 손끝, 발끝이 진짜 춥거든요. 근데 12시간을 냉동실에서 근무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신에 택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름에 에어컨 틀고 겨울에 히터 틀고
배달보다는 근무 환경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 뭐 도로에서 뭐 어떤 도로를 타서 뭐 서울 같은 경우에 양아치들이 막 뒤에서 빵빵 거리고 막 안 기다려주고 택시끼리 막 이간질하고 이런 것들 다 빼자고요. 다 빼고 뭐 배달도 그런 경우 있어요. 뭐 말 못할 그런 사연들이 있어요. 뭐 픽업지 갔는데 픽업 그 조리 완료 눌러져 있는데 가서 봤더니 픽업 준비 하나도 안 돼 있고 뭐 어떤 손놈 같은 경우에는 뭐 엘베가 고장 났는데도 시켜가지고 지네 집 15층인데 뭐 9층 10층까지 갖다 주면 안 되냐 이런 소리 하는 애들도 있고 뭐 일마다 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들은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정량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딱 숫자만 딱 보자면 제 기준으로 이 숫자가 뭐 모든 배달러들 모든 택시 기사분들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능력을 가진 저라는 사람이 했던 그 과거의 통계치 그리고 최근의 통계치를 기반으로 봤을 때는 과연 어떤 것이 더 유용한가? 그거는 이제 숫자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택시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이 표를 보시고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 그 개인 업체 광고하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요새 매출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항상 그 컨텐츠 아래에다가 링크를 걸어드려요. 클릭해 주시면 제가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이제 제 업체, 그 스토팜에 올라와 있는 제 업체 그리고 플레이스에 올라와 있는 제 업체 홍보하는 겁니다. 유료 뭐 돈을 받고 이렇게 업체 홍보해 주는 게 아니라 제 업체 홍보하는 거예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저 솔직히 유튜브 영상 이거 뭐 재미로 올리는 거고 유튜브로 돈 벌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잘 됐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택시 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도 요즘에 최근에 조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 청소 업체 사장님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어컨 청소가 이제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뭐 에어컨 청소 한 번 정도는 받아보셨죠. 에어컨 청소가 근 한 2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저도 뭐 유구한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물론 저도 에어컨 청소를 하고 있고 근데 그 청소 그 섹터가 이제 진짜 사람들이 저건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 시즌이 되면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면 해야 되는 거구나를 인지한 거는 불과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매트리스 청소나 소파 청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모릅니다. 아직도 몰라요. 우리나라 전 국민 100명 중에 한 10명이 알까? 그 중에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은 한 5명 될까? 그 정도로 아직은 낯설은 서비스인데 뭐 저희가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받으신 고객분들께서 굉장히 만족을 하시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필요하다. 내가 소파를 산지 한 2, 3년 정도 됐는데 좀 더럽다. 아니면 앉았을 때 먼지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좀 맡기 싫은 그 꿉꿉한 그런 냄새가 난다. 패브릭 소파인데 그러면 소파 청소를 받으시는 게 좋고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집에 아기를 키우고 있어. 아니면은 그 뭐 애완동물들을 키우고 있는데 얘가 실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토를 했다든지 했을 때 청소를 받으시면 깔끔하게 냄새 부분은 제거가 되고요. 얼룩은 업체마다 기술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얼룩까지 사라지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 제가 오늘 제 업체를 홍보차 한번 말씀을 짧게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숫자로 그냥 이렇게 재미삼아 그리고 정보를 담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제 업체 링크만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도 고생하십시오. 화이팅!